픽스드 인컴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그 픽스드 인컴이 레벨 1 시험에서 그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뭐 절대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좀 어렵게 느껴져서, 이게 그 CFA 협회에서 그 매년 시험을 치고 나면은 그 글로벌 서베이를 합니다. 각 과목에 대해서 일종의 후기 비슷하게 이제 뭐가 어려웠니, 어땠니 이런 것들에 대한 글로벌 서베이가 있는데, 그 글로벌 서베이를 했을 때의 과목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늘 나오는 과목이 픽스드 인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픽스드 인컴은 레벨 1에서도 조금 까칠하긴 하지만 레벨 2, 3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레벨 1에서 좀 정확하게 이게 컨셉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제가 뭐다, 이런 걸, 핵심이 뭐다, 이런 걸 좀 잘 이해해 놓지 않으면 2, 3로 가게 되면 점점 고전하게 됩니다. 자, 특히나 그 주식하고는 다르게 채권은 미래 현금 흐름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자를 얼마를 주겠습니다, 원금을 언제 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현금 흐름의 추정과 관련된 것들은 전혀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거니, 왜냐하면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다 더하게 되면 그게 금융자산의 가치니까 어떤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할인율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주식에 접근하는 방법하고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요. 주식 공부할 때는 현금 흐름을 한번 추정해 볼까요? 근데 현금 흐름은 이번에 배당 얼마 받으면 배당이 앞으로 얼마씩 영속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추정된 현금 흐름을 어떤 특정한 할인율, 뭐 CAPM이라고 하는 CAPM 할인율로 할인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근데 채권은 그런 식의 할인율을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할인율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서 채권 과목 전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처음에 개념을 좀 잘 잡아 놓으시면 뒤에 갈수록 조금씩 쉬워집니다. 근데 처음에 개념을 잘 못 잡게 되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천천히 그 모든 주제를 하나씩 좀 꼭꼭 씹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 미뤄 놓지 마시고 한 번에 나중에 몰아서 하자라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꼭 이해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 꼭 참여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로마 숫자 3페이지의 컨텐츠 목차 한번 보세요. 픽스드 인컴이라고 되어 있는 리딩 42가 Fixed Income Securities Defining Element라고 되어 있죠. 이 리딩 42는 이 Fixed Income Security가 뭐 채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선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CF에서 말하는 Fixed Income은 우선주는 아니고요,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채권의 그 Defining Element는 채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거는 채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결국은 채권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채권의 현금 흐름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런 걸 갖다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좀 정확하게 개념들을 잘 잡아 놓으셔야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자, 리딩 43에 Fixed Income Market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인데요. 거기 이슈언서는 발행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하는 시장도 있겠죠. 유통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자금 조달하는 방법, 뭐 펀딩 얼터너티브, 이것도 뒤에 가서 조금 공부해 보긴 할 거예요. 근데 별로 크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43 챕터는 채권 발행 시장, 그 다음에 거래하는 거, 그 유통 시장, 그리고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나요? 뭐 채권만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을 이용해서 또 뭔가 자금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랩보 같은 그런 방법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딩 44부터가 아주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데, 리딩 44가 Introduction to Fixed Income Valuation이죠. CFA는요, 레벨 2까지 가는 동안 레벨 2까지 주제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 레벨 1은 그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기초를 공부하는 거고, 레벨 2가 하게 되면 본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인트로덕션이니까 채권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자, 그 모듈 44.1, 44.2, 44.3 다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부 다 일드 이런 말이 있죠. 일드. 요게 할인율이거든요. 그 채권의 밸류에이션은 전부 다 할인율에 관련된 것만 배웁니다. 할인율.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할인율이 종류가 많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어떤 경우에 어떤 할인율을 쓰는 거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헷갈리지 않게끔 같이 이제 여러분하고 꼼꼼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딩 45에 있는 Introduction to Asset-Backed Security라고 있죠. ABS요. 이 ABS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유형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인데 ABS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트로덕션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배웁니다. 사실은 조금 더 뎁스 있게 가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금융공학의 영역으로 가버려요. ABS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발행하는 절차라든지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정도만 배우고 그거를 밸류에이션 해보자 이런 것들은 안 배웁니다.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시뮬레이션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 ABS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유가증권임에도 불구하고 CFA에서는 레벨 1에서만 배우고요. 레벨 2에서는 ABS를 안 다룹니다. 레벨 3에서도 안 다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제. 2, 3에서 이걸 안 다루게 되면 레벨 1 외에는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벨 1에서 이것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발행 절차나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리딩 46에 Understanding Fixed Income Risk and Return이 있는데, 요게 사실은, 레벨 1에서 하는 채권 과목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챕터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챕터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챕터고, 그리고 여기서 이 리딩 46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놓지 않으시면, 제대로 이해를 안 해놓게 되면, 그러면 레벨 2, 3까지 가서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빈도도 되게 높고요. 리딩 46이. 그리고 반드시 시험 나와요. 이 챕터에서는. 시험에 낼 수 있는 주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아주 꼼꼼히 이거는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리딩 46은. 자, 그 다음에 리딩 47이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가 있는데, 이거는 국채가 아니면은요, 채권이라는 거는 유가증권의 형태로 돈을 빌리는 거란 말이죠. 자본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빌린 돈을 기업이 갚지 못할 디폴트 위험이 있습니다. 일종의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폴트 위험 또는 크레딧 리스크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 겁니까?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채와 같은 위험 채권의 신용 위험을 분석하려고 하게 되면 뭘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장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기업이 돈을 갖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하게 되면 Final Statement Analysis, 재무제표 분석 같은 걸 해볼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게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근데 이 재무제표 분석은요, 여러분이 Final Statement Analysis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FSA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내용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 됩니다.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CFA Fixed Income, CFA 레벨 Fixed Income에서는 이 Credit Analysis가 시험의 빈도가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Final Statement Analysis에서 되게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굳이 채권에서 안 물어도 된다고요. 그래도 이제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채권만을 위한 좀 독특한 주제들도 있으니까 채권 분석만을 위한 그런 것들만 여기서 좀 눈여겨보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주제들도 아니고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챕터가요, 42부터 시작해서 46 리딩까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 제일 그 중에 1순위 중요한 거, 반드시 시험의 빈도수가 제일 높고 문항수도 많이 나오는 거 고르세요 하게 되면 그게 46 리딩이고요. 46 리딩은 아주 중요해요.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리딩 44예요. 44. Introduction to Fixed Income Valuation.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리딩 45, 요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42, 43, 이런 순서입니다. 순서를 중요도로 따진다면. 그래서, 뭐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걸 좀 여기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일단은 그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 챕터까지 가기에 이미 굉장히 많은 챕터를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게 되면 뒤에 있는 챕터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강의하는 순서는요, 리딩 45의 Introduction to ABS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의 맨 끝 시간에 가서 우리가 할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42부터 시작해서 43, 44, 그 다음에 46, 47,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 이렇게, 45 이렇게 넘어오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주제로 넘어가죠. 리딩 42페이지 1페이지 보세요. Fixed Income Securities Defining Element요. 자, 채권의 구성 요소죠. 채권이라는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볼 텐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주식은요,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주식의 종류. 물론 많아요. 주식도 보통주, 우선주, 그 다음에 뭐 전환 우선주, 누적 우선주, 뭐 종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근데 주식을 따져본다면요, 보통주, 우선주, 그냥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그래서 여러분이 equity valuation, 주식 평가하는 과목에서는 뭐를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보통주를 대상으로 해요. common stock. 그리고 보통주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을 주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 얼마 줄까를 추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해서 성격이 다르고 LG전자 주식이라 해서 성격이 완전 다른 주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면은 배당을 준다. 이런 개념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요. 모든 주식이 다 똑같다고요. 이익이 나면 배당 주는 겁니다. 그게 상품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이익 많이 나면 배당 많이 주겠네.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는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 가격이 비싸져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채권 봅시다. 채권은 뭐 줍니까? 채권 들고 있으면. 뭐 쿠폰, 기프트콘 이런 거 주지는 않을 거야. 채권 들고 있으면 뭘 줄 거야? 이자하고 원금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채권의 이자와 원금은요, 상품마다 다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거는 변동금리처럼 이자를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고정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금도 보게 되면, 원래는 원금이라는 게 만기에 우리가 채권이 만기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종류가 아주 현금 흐름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채권은요, 아주 철저하게 상품학입니다. 채권의 종류가 다 다르다 보니 현금 흐름의 구조가 또 다 다르다 보니 각각의 상품들을 채권 상품들을 다 하나씩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채권은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험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보험 뭔가 이렇게 판매하는 거 듣게 되면 뭔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 뭘 줍니다. 저걸 뭘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돈 줍니다. 이런 개념은 알겠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고 되게 복잡하다고요. 채권이 똑같습니다. 채권은 좀 복잡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하나하나의 상품 속성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채권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일일이 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갖다가 좀 약간씩 그룹핑을 한 거죠. 이거는 변동금리 채권이에요. 이거는 고정금리 채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단위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조금 까다롭고요. 이 Fixed Income Securities Defining Element는 그 현금 흐름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 겁니까를 약간 그룹핑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단위로 우리가 특징만 여기서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모듈 42.1에 Bond Indentures Regulation and Taxation 했어요. 봅시다, 먼저. There are two important points about fixed income securities that we will develop further along in the fixed income reading, but may be helpful as you study this reading.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 이제 우리 채권 공부할 때. 그게 점 두 개 찍은 거예요. The most common type of fixed income security is a bond that promises to make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in fixed amount and repay the principal amount at maturity. 이런 거죠. 자, the most common type이라고 했으니까 the most common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는 거냐면 exception,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한 예외에 해당되는 거는 그 우선주 같은 것들입니다. 우선주는 이 define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가장 우리가 많이 보고자 하는 그런 fixed income security 고등소득증권은 채권이다. 그리고 그 채권은 that promises to make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in fixed amount. 그러니까 고정의 이자를, 1년의 고정의 이자를 갖다 계속 주다가 만기가 되게 되면 원금 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채권입니까? 그러면 이런 채권은 고정금리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말이죠.
변동금리로 돈 빌리는 사람도 있고 고정금리로 돈 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다고요. 채권이라는 거는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근데 돈을 유가증권의 형태로 돈을 빌릴 때 변동금리로 내가 이자 갚을게요 하는 것도 있고 고정금리로 이자 갚을게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중에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계속 CFA를 공부하시게 되면 혼자 공부하시거나 또는 뭐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시거나 그러지 않게 되면 레벨 2, 레벨 3까지 가는 동안에 저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3에서는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2에서도 꽤 많이 보게 될 거고 어쨌든 1에서는 채권 하나만 봅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에 제가 꼭 물어봅니다. 금융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큰 주제인데 CFA에서는 금융자산의 가치 어떻게 평가합니까? 잘 진지하게 틀리지 않게 평가합니다. 그건 답은 아니고 금융자산의 가치 평가는요. 금융자산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monetary benefit,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들고 있으면 미래의 현금 흐름 발생한다고요. 자, 주식 들고 있으면 어떤 현금 흐름 발생해요? 배당 오죠, 배당. 배당 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팔게 되면 시세 차익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팔 때의 가격은 말이죠. 또 뭐냐면 그 파는 시점 이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파는 시점 이후에 현금 흐름에는 또 배당이 있겠고 그 뒤에 팔 때의 가격이 있을 텐데 그럼 또 그 뒤에 팔 때의 가격이란 것도 그러면 그 가격 이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또 다 현재 가치로 땡긴 거니까 결국은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다 가져와서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근데 주식의 현금 흐름은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얼마가 올지 모른다고요. 배당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게 언제 오고 얼마 오고 언제까지 올 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은 현금 흐름을 expectation을 해야 돼요. 자, 현금 흐름의 종류는요. expected cash flow가 있습니다. 예상해놔야 되는 현금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promised 있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어떤 유가증권은 현금 흐름이 promised 있습니다. 이렇게 줄 거라고 약속을 이미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채권은 그 중에 뭐에 속합니까? 현금 흐름이 expected cash flow요, promised cash flow요. 방금 그 문장에 나와 있잖아. Debt promise, upon the debt promise. 약속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채권의 현금 흐름은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주식의 현금 흐름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 얼마 준다는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xpectation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의 현금 흐름은 expectation을 해야 되는 현금 흐름이고 채권의 현금은 promise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promise되어 있는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다 더하게 되면 그게 곧 채권의 가치가 되는데 그 promise를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약속은 누구나 펑크 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요. 디폴트를 낼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러면 약속은 했지만 이거 뻥이야. 약속 안 지킬 거야. 그런 현금 흐름이 되면 가치가 아주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현금 흐름은 할인율이요. 굉장히 높은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하는 거고 반면에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약속의 가치가 있는 현금 흐름이니까 할인율을 또 좀 낮게 해서 그래서 현재 가치로 땡겨서 가치가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자, 현금 흐름의 종류 뭐 있다고요? expected cash flow가 있고 promised cash flow가 있어요. 채권은 그 중에서도 promised cash flow를 공부하는 거고 promise를 갖다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은요. discount rate, 할인율을 뭘 쓰냐 그걸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현금 흐름 또는 불확실한 현금 흐름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게끔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when market interest rate 이걸 갖다 yield on bon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장의 금리 또는 채권에서는 이런 거를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채권 수익률. 채권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익률이죠. 이만큼의 수익률을 다오 채권을 사게 되면 그래서 이 채권의 수익률 또는 시장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the value of such bond decrease. 그런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자, 왜 떨어지겠어요? 이런 거 보죠. 방금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문장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채권의 가치 평가가 우리는 레벨 1에서 기초를 쌓는 게 주제인데 채권의 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 쌓자. 채권의 가치라는 거는요. 채권의 밸류라는 거는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된다고요. 시그마. 자, t는 1부터 언제까지 오는 거냐면 n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이 있잖아요. 이게 채권의 만기죠. 만기.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냐면 t = 0 시점에 있어요. 1년 있다가 이자 내야 되고 2년 있다가 이자 내야 되고 쭉 해서 n 연차까지 있잖아요. 이자를 내겠습니다. 이자를 쿠폰이라고 할게요. 쿠폰. 만기가 되게 되면 쿠폰도 내야 되고 프린시플, 원금도 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현금 흐름이 약속에 되어 있다고. 이거 프라미스 되는 캐시플로예요. 자, 채권은 말이죠.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개인은 은행 가서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개인이 은행에서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뭐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 계속 이자 내고 나중에 원금 갚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도 똑같다고요. 채권은 기업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거는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자, 얘들을 갖다가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와야 된단 말이죠. 현재 가치,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이런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다 이거를 더 합시다. 이러면 이게 곧 채권의 밸류입니다. 자, 이게 잘 보시게 되면 뭐 수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뛰어오는 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정수죠. 정수. 1, 2, 3, 4 이렇게 정수로 가잖아요. 이게 1.1, 1.2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 정수로 간다는 거는 요 인터벌, 요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규칙적이다 이런 이야기고 규칙적 마디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더하자 할 때 시그마라는 기호 씁니다. 그러니까 자, t = 1 시점에서는 현금 흐름 이거 얘가 캐시플로우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현금 흐름은 캐시플로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n 연차 오는 캐시플로우는 c 더하기 p가 될 거예요. 이걸 할인하는 할인율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마디에 오는 거는 1 더하기 y로 할인을 하고 두 번째 오는 거는 두 번을 할인해 와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y 제곱으로 할인을 해야 되고 이거는요 1 더하기 n번 할인해 와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y에 n승으로 할인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1 더하기 y의 t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식이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세 번째 챕터에서 이거 계산기 가지고 Introduction to Fixed Income Valuation이라는 챕터에서 이거 디테일하게 공부해 볼 거예요. 이거 채권의 현금 흐름 뭐라고 했어요, 이거? Promised Cash Flow라고 했죠. 자, 약속한 현금 흐름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거든요. 할인율입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 생각해 볼게요. 이 약속된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되게 불안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할인율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많이 깎으시겠어요? 작게 깎으시겠어요? 많이 깎아야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현금 흐름의 가치가 낮으니까. 그게 곧 뭐냐면 채권의 수익률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채권 수익률. 이만큼 수익률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이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우리는 마켓 인트레스트 레이트,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리 또는 일드 온 본드,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투자자가 채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연평균 수익률이란 소리예요. 이만큼의 수익률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라미스 캐시플로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일단은 픽스드 돼 있는 쿠폰이 있고, 이 쿠폰 금액이 똑같죠. 매년 똑같은 이자를 준단 말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프린시플 원금이 있습니다. 액면가죠. 액면가. 자, 보세요. 요거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상수겠습니까? 변수겠습니까? 채권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채권을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월세 받는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월세 받는 상가 건물이다. 근데 나는 그 상가를 샀단 말이죠. 그래서 10년 후가 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을 도로 돌려받겠습니다. 근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는 계속 월세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월세가 고정돼 있어요. 월세가 고정돼 있다고요.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월세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움직이나요? 움직이죠. 시장에서는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월세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고정이 돼 있으면, 픽스드 돼 있으면, 자, 이게 올라가 보세요. 마켓 인트레스트가 올라가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채권은 이자가 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채권의 가치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고정, Y값은 올라간다. 그러면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게 돼야죠. 정말 이해되고 계시나요?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다니까. 자, 채권 샀는데 말이지 3년 동안 이 채권 사게 되면 이자 얼마 준대? 물어봤더니 3년 동안 이자를 갖다가 5%씩 준대. 매년 5%씩 준대. 그러면 괜찮네. 수익률 좋으니까 살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은행 금리가 있잖아요. 6%로 올라갔어요. 은행에서 예금 금리가 6%로 올라갔다고. 그럼 뭐 사시겠어요? 예금 하시겠어요? 채권 사시겠어요? 예금하지. 채권의 가격은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을 다 안 살 테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야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when market interest rate yield on bond increase, the value of such bond decrease. 채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Because the present value of bond promised cash flows decrease. When higher discount rate is. 그게 이 말이죠. 할인율을 되게 높게 쓰게 되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다 보니까 얘는 상수, 밑에 거는 변수, 움직이는 변수란 말이죠. 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채권을 공부하시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뭘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채권을 제대로 공부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를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할인율이 뭡니까? 이거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채권은 좀 복잡합니다. 주식은요, 현금 흐름 뭡니까? 배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전혀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복잡하지가 않다고. 할인율 뭘 씁니까? 주식에서는요, 그게 그 CAPM이라는 CAPM 할인율을 씁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빛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복잡하지를 않아요. 근데 채권은 이게 종류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은 할인율 뭘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좀 복잡해서 채권은 처음에 좀 이해를 잘해 놓으셔야 그 다음에 좀 쉽게 되지.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채권을 보기도 싫어져요.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은 거 보세요. Bonds are rated based on their relative probability of default, failure to make a promised payment. 이거죠. 이 현금 흐름이 promised 돼 있다고 했잖아요. promised. 자, 이 promised 되는 팩시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failure to pay라고 하는데, failure to pay. 돈 안 준다고요. 그런 걸 default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채무불이행. 이 promised cash flow를 안 주게 되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채권들은 회사채 같은 것들입니다. 국채는요, 돈을 반드시 갚을 거예요. 국가가 발행한 거니까. 회사채 같은 거는 회사가 망하면 돈을 안 갚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위험이 있는 거냐면, failure, 약속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위험이 이거 probability죠. probability. 자,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확률, probability가 이게 높아지게 되면 할인율 당연히 높아져야죠. 그래서 이 약속한 현금 흐름을 지킬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런 거를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고요. 등급을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다 뭐가 있냐면 신용 등급이 있어요. 신용 등급. 자, 그래서 그 문장이죠. Bonds are rated. 채권은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On the relative probability default. 부도 확률과 관련해서 부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등급이 나쁜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because investors prefer bond with a lower probability default. 사람들은 부도 안 나는 걸 좋아하겠죠. 부도 확률이 낮은 걸 좋아하게 되니까 bond with a lower credit quality must offer investors a higher yield to compensate for the greater probability of default. 그래서 lower credit quality, 신용도가 되게 낮은 것들은 부도 위험이 되게 높으니까 사람들은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요구합니다.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는 할인율 또는 수익률을 갖다가 되게 높게 요구하는 거죠.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other things being equal 별표 넣으세요. other things being equal. 이거 굉장히 자주 용어가 나옵니다. 왜 이 other things being equal이란 말이 나오냐면 채권은 종류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채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 비교 잘 되십니까? 홈쇼핑에서
자, 동부화재가 이런 운전자 보험 팔고 있어요. 삼성화재가 이런 운전자 보험 팔고 있습니다. 두 개 비교 잘 되시나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비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자, 약관상의 조항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게 쌉니까? 비쌉니까? 이렇게 이제 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격이 다 다르게 되면 비교하기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채권을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무슨 조건이 붙는 거냐면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런 말이 붙습니다. 자, decrease bond rating. 자, 그리고 이 등급이 나빠지게 되면 decrease bond rating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부도 위험이 되게 높아진다는 이야기고 부도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는요, 뭐에 대한 공부를 할 거냐면 이거 공부할 거예요. 캐시플로우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세 번째 챕터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Introduction to Fixed Income Valuation인데 그때는 밑에 있는 할인율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 넘기세요. 2페이지 봅시다. 2페이지. The features of fixed income security include the specification. 그래서 그 채권, fixed income security,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fixed income security라고 하게 되면 그냥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의 특징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있습니다. issue of bond, 채권의 발행자.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도 이슈한다라고 합니다. 채권의 발행자. 누가 발행하나요? 국가가 발행할 수도 있고,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도 있고, 발행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turity date of the bond, 채권의 만기 언제입니까? 만기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par value, par value는 채권의 액면가를 말합니다. 액면가, 채권 액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principal value라고 해요. 또는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쿠폰은 얼마를 주는 겁니까? 그리고 frequency는 쿠폰을 지급하는 횟수입니다. 1년에 몇 번 주나요, 이자를?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뭐 3개월마다 한 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urrency in which payment will be made. 이거 이자하고 원금 준다고 하는데 어떤 통화로 주는 겁니까? 달러화로 주는 겁니까? 원화로 주는 겁니까? 엔화로 주는 겁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자, 이 중에서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currency in which payment will be made. 자, 이 currency는요. 우리가 레벨 3까지 가는 동안에 채권 공부할 때 통화는요, 전부 다 달러입니다. CFA 시험이 미국 시험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상품들이 전부 다 미국 상품들이고, 따라서 모든 통화는 전부 다 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이자 주고, 달러로 원금 갚는 채권. 요건 이제 그냥 공부합니다. 자, 한번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보시게 되면 issue of bond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자인데 채권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이거죠. 그 발행하는 발행자들은 corporation. 이거는 일반 회사죠, 회사.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sovereign national government. sovereign national government는 sovereign government가 중앙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 정부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걸 우리는 국채라고 하죠, 국채. 그래서 corporation 옆에다가 회사채 쓰시면 되고 sovereign national government는 국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n-sovereign government가 있어요. non-sovereign은 중앙 집권하고 있지 않는 정부입니다. 이거는 지방정부를 말해요. 그래서 non-sovereign government는 지방정부채입니다. 우리는 줄여서 지방채라고 해요. 지방정부도 채권들을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quasi-government entities, quasi-government entity는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겁니다. 공사채 같은 거예요. 이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들.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들이 발행하는 거죠. 공사채들. 그 다음에 supranational entity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국적 기관이 발행하는 건데 예컨대 월드뱅크도 채권 발행하고 IMF도 채권 발행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 다음에 special purpose entity. 이거는 특수목적 법인인데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것들을 다 공부하지는 않고요. 코퍼레이션 회사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국채 공부합니다. Sovereign National Government Bond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Special Purpose Entity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특수목적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ABS라고 합니다. Asset Backed Security. 맨 마지막 시간에 그거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본드 머추리티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본드는요,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물론 만기 없이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채권은 이제 영구채라고 하는데 CF에서는 영구채는 안 다뤄요. 만기가 있는 채권만 다룹니다.
그래서 the maturity date of bond is the date on which principal is to be repaid. principal이 이제 액면가인데 액면가를 도로 돌려주는 때, 그때가 이제 채권의 만기입니다. 그래서 뭐 채권은 그냥 대출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하. 개인이 돈 빌리면 대출인 거고 기업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자본시장에서 돈 빌리면 그거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기가 있죠. 만기 되면 원금 갚아야 돼요. 그리고 once a bond has been issued, 채권이 일단이 발행이 되고 나면 the time remaining until maturity, 만기까지 남아있는 잔여 만기가 있는데 그 잔여 만기를 우리는 term to maturity 또는 tenor라고 합니다. 앞으로 term to maturity 또는 tenor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maturity라고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maturity라고 쓰게 되면 아, 이게 잔여 만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뭐 perpetual bond라는 말도 있죠. perpetual bond는 이거는 영구채입니다. 계속해서 연장, 만기를 계속해서 무한정 연장 가능한 채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구채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위에 보세요. bond with original maturity 있죠. 만기를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bond with original maturity for 1 year or less are referred to as money market security. 1년 이하의 만기를 가지고 있다. 1년 이하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머니 마켓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단기 자금 시장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자, 머니 마켓은 만기 몇 년이라고요? 방금 그거 했잖아요. 만기가 1 year or less, 1년 이하예요. 그래서 1년 이하의 만기로 유가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단기 자금시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단기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머니마켓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6개월짜리로 뭔가 CP, 기업어음 같은 것도 발행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ond with original maturities of more than 1 year, 1년을 넘어서게 되면 만기가 1년을 넘었어요. 그리고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캐피탈 마켓 시큐리티, 이거는 자본시장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있잖아요. 어떤 약속된 돈을 주고 나중에 돈을 빌릴게요 라고 하게 되면 말이지, 만기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머니 마켓과 캐피탈 마켓으로 구분합니다. 머니 마켓은 단기 자금을 빌리는 시장이고 캐피탈 마켓은 장기 자금을 빌리는 시장이에요. 주식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주식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그래서 주식은 캐피탈 마켓에 들어가죠. 기본 만기 자체가 없어요.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주식 발행해서 영구히 자금을 빌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입니다. 그리고 영구채하고 다른 점은 주식은 영구히 자금을 빌려오긴 하지만 돈을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이 없고 반면에 영구채는요 이자를 얼마씩 주겠습니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par value 액면가라고 해요. The par value bond is a principal amount that will be repaid at maturity. 만기가 되면 이 돈 갚는 거예요. 그게 이제 par value 액면가라고 합니다. face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maturity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redemption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principal value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interchangeable하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뭘 말하든지 간에 전부 다 이거 액면가를 말하는 거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F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디테일하고 아주 소소한 건데요. 이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려서 뭔가 밥이 안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뭘 먹기가 불편해요 하고 그 다음 거 못 먹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가시만 빼면 되잖아. 그 가시 빼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자, 거기 보세요. Bond can have par value of any amount. 채권은요. 액면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their price are quoted as percentage of par. 그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표시하는 건지 이게 첫 번째 목에 걸리는 가시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채권의 액면가가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 개라고 했어요? 여러 개예요?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만기가 3년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지금 T=0 시점이 여기가 현재고요. 그 다음에 T=3 시점이 채권의 만기입니다. 잔여 만기가 3년 남아있는 채권이죠. 자, 이때에 중간에 물론 쿠폰도 주고요. 쿠폰도 주고 그 다음에 액면가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액면가가 있잖아요. 이런 거 볼까요? 액면가가 $1,000짜리 채권이 있어요. 페이스 밸류가 $1,000짜리 채권. 근데 이 채권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이거
90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쳐요. 물론 이 900달러는 이거 현금 흐름, 현재 가치, 요거 현재 가치 다 땡겨서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900달러다 이런 겁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900달러로 거래되는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 채권은 얘도 쿠폰도 주고 액면가가 있는데 얘는 액면가가 10만 불짜리 채권이에요. 자, 그리고 거래되기로는 9만 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고요. 거래되는 가격이. 어느 게 비싸요? 일 번 채권이 비싸요? 2번 채권이 비싸요? 그러니까 뭐 절대값으로만 가지고 내가 돈만 금액의 절대값으로만 보게 되면 야 이거 엄청 비싸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채권은 가격이 같습니다. 나중에 1000달러 받는 게 90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나 나중에 10만 달러 받는 게 9만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나 잘 보세요. 액면가 대비 액면가가 얼마라고 지금 얘는 1000불 페이스 밸류가 얘는 10만 불 퍼센티지 봅시다. 퍼센티지 액면가 대비 몇 퍼센트로 거래되고 있어요? 둘 다 90%로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해놨어요, 그게? 본드 can have a par value of any amount. 액면가가 뭐든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될 수 있는데 and their prices as quoted as. 자, 그리고 quoted 된다는 거는 공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로 공시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percentage of par. 액면가 대비 몇 퍼센트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a bond with a par value 1000달러 quoted at 98. 자, 액면가는 1000달러인데 그게 만약에 98이라고 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면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980불입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이거 또 보세요. 요 가격 보시라고요, 요 가격. 요 채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채권의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있잖아요. 이거 달러 붙여서 나올 때도 있고요. 채권의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달러 없이 90입니다.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렇게 나올 때 달러 붙여서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 나올 때도 있다고요. 자, 방금 예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문장에서 본드 can have a par value of any amount and their prices are quoted as a percentage of par. bond with a par value of 1000달러. 근데 quoted at 98. 자, quoted at 98에 있잖아요. 달러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가격이 얼마라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980달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라고요. 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가격 코테이션 되어 있는 가격이 90이라고 줬습니다. 자, quoted price 공시되어 있는 가격이죠. 시장에 공시되어 있는 공시 가격이 90이에요. 이렇게 줬습니다. 90. 액면가 얼마짜리예요? 문제는 공시되는 가격은 이렇게 준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한다고요. 퀘스천은 여기서 거래되는 가격이 몇 달러인가요? 이거 묻는다고요. 몇 달러입니까? 묻는다고요. 그러면 90달러라고 해야 됩니까? 9만 달러라고 해야 됩니까? 900달러라고 해야 됩니까? 9만 달러라고 해야 됩니까? 공시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액면가가 뭐 지 맘대로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달리 말이 없으면 액면가는 전부 다 1000달러입니다. 기본이 1000달러라고요. 미국 달러의 기본이 1000달러. 그래서 공식 가격만 딱 준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몇 달러야? 그러면 공식 가격은 달러를 빼고 액면가의 몇 퍼센트입니다라고만 표시하다 보니
이게 액면가 얼마짜리지? 그걸 모르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뭔가 몇 달러입니다라고 가격을 갖다 뭔가 계산하게끔 시험 문제에 나와 있다고요. 자, 그때는 액면가를 뭐라고 가정한다고요? 1000달러. 잊지 마세요. 이게 목에 걸리는 첫 번째 가시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것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밥이 안 넘어가요, 그다음부터.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세요. bond that is selling for more than its par value is said to be trading at premium. 액면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채권도 있어요. 액면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채권은 trading at premium, 할증으로 거래된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bond that is selling at less than its par value is said to be trading at discount to par. 이렇게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되는 채권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할인 거래된다라고 하고 trading at discount to par. 그 다음에 bond that is selling for exactly its par value. 액면가가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trading at par. 이거는 액면가로 거래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trading at discount라고 하게 되면 할인으로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된다는 이야기군. 트레이딩 의 프리미엄이라고 하게 되면 액면가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군. 트레이딩 의 파라고 하게 되면 액면가로 거래된다는 이야기군. 자, 그 다음에 쿠폰 페이먼트 볼게요. 쿠폰 레이트 on a bond is an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that will be paid to bond holders. 자, 쿠폰 레이트 몇 퍼센트 줍니까가 있는데 그 쿠폰 레이트는요. 1년의 이자를 얼마를 줍니까? 액면가 대비 해서 쿠폰 레이트를 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떤 채권이 있는데 여기가 t = 0 시점이에요. 이게 1년이란 말이죠. 물론 뭐 그 뒤에도 또 t =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뭐 매 연도가 있을 텐데 1년 동안 이자를 얼마 주는 겁니까? 여기가 현재고 이자를 얼마 주는 겁니까? 자, 볼게요. 채권의 파밸류가 달리 말이 없으면 얼마라고 했어요? 1000달러예요. 액면가 1000달러. 기본이 1000달러예요, 그냥. 달리 말이 없으면 1000달러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쿠폰을 몇 배 줍니까? 했습니다. 쿠폰을 4%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쿠폰 4%. 이 쿠폰 4%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쿠폰 4%는 1년 동안 주는 애뉴얼 쿠폰, 1년 동안 주는 1년의 이자, 1년 동안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거를 파밸류 액면가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밸류가 1000달러다 보게 되면 쿠폰이 4%가 되려면 1년에 이자를 얼마 줘야 되는 거냐면 40달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쿠폰 레이트는 1년 동안 주는 이자가 액면가 대비 얼마입니까? 이렇게 쿠폰 레이트를 표시하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채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쿠폰을 지급하는 횟수가 있어요. 4% 쿠폰이긴 해요. 1년에 이자 얼마 줘야 된다고요? 40달러 줘야 되는데 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1년 있다가 40달러 주자. 지금으로 듣자면 1년 있으면 40달러 주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이런 류의 채권은 쿠폰 몇 %일까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겠습니까? 쿠폰은 1번 4%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0.52요. 그러니까 자, 이거 6개월마다 20달러씩 줄게. 이런 것도 있어요. 6개월마다 20달러씩 주게 되면 애뉴얼리 모두 얼마 주는 거 20달러 합치면 애뉴얼 40달러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쿠폰은 이거 두 번째 채권, 이 두 번째 채권도 쿠폰은 4%입니다. 똑같은 쿠폰 4%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0.25 분기마다 있잖아요, 그죠? 10달러씩 해서 연간 모두 40달러죠. 이것도 목다 합치면 40달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쿠폰은요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액면가 1000달러짜리 채권이고 쿠폰 4% 준다는 요 두 개의 정보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어느 게 유리한지를 모릅니다. 잘 보시라고요. 쿠폰 4% 준다고 하는데 쿠폰 여러분 어떻게 받는 게 좋아요? 연말에 몰아서 받자. 연말에 몰아서 받자. 지금 채권을 사서 연말 되게 되면 40달러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연말에 40달러 받자. 이거 좋아요? 아니면 6개월마다 20달러씩 받자.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분기마다 10달러씩 해서 4번 받자. 이런 거 어느 좋아요?
세 번째가 훨씬 좋죠. 1년에 연봉 4천만 원 준다고 하는데 1월 1일 날 입사해가지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너 기다려. 12월 31일 되면 4천만 원 줄게라는 거 하고 6개월마다 2천만 원씩 나눠줄게라는 거 하고 분기마다 1,000만 원씩 나눠줄게 하고 어느 회사 가시겠냐고요. 사람이 기다리고 쪼는 맛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 가가지고 1년 동안 그냥 열등페이로 계속 일하고 있다가 12월 31일 되면 4천만 원 목돈 받을 때 그때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밑에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현금 흐름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시간 가치가 있다고요. 시간 가치. 뒤에 오는 것보다는 앞에 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당연히 3번 채권이 더 비쌉니다. 3번 채권. 그래서 시장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채권은 이자는 4% 준다고 했는데 이 이자를 말이죠. 어떻게 주는 겁니까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frequency예요. 이자 지급 주기. 자, 지급 주기가 첫 번째 채권 같은 거는요. 애뉴얼 쿠폰이라고 합니다. 애뉴얼 쿠폰. 두 번째는 세마이 애뉴얼 쿠폰이라고 해요. 뒤에도 4% 애뉴얼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두 번째 채권은 4% 세마이 애뉴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은 4% 쿼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틀리는 거, 또 착각하고 또 넘어가는 거. 자, 채권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4% 세마이 애뉴얼 쿠폰. 무슨 뜻입니까? 세마이 애뉴얼 6개월마다 4%씩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연간 4%고 세마 6개월마다 나눠주는 거니까 6개월 기준으로는 2%씩 2%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죠? 얘는 연간 기준으로 표시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몇 번 나눠주는 건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기를 4% 세마이 애뉴얼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야 6개월마다 그러면 4%씩 받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1년에 4% 받는 건데 6개월마다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6개월 기준으로는 2%씩 두 번 받는 거야. 합쳐서 4% 받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달리 말이 없으면 이자는 1년에 몇 번 줄까요? 달리 말이 없으면 액면가 얼마라고 했어요? $1,000고. 달리 말이 없으면 미국 채권은요, 1년에 이자가 2번 줍니다. 달리 말이 없으면 세마이애뉴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터가 세마이애뉴얼이다. 그리고 액면가는 $1,000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폰 페이먼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쿠폰 메이트 보세요. 쿠폰 레이트는 on a bond is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that will be paid to bond holders. 본드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얼마를 주는 겁니까를 액면가 대비 몇 % 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뉴얼리 줄 수도 있고 뭐 세마애뉴얼 줄 수도 있고 쿼터리 줄 수도 있고 만틀리 줄 수도 있는데 기본은요. 세마애뉴얼이에요. 그래서 $1,000 par value 세마애뉴얼 pay bond with 5% 쿠폰 would pay 2.5% of $1,000 or $25 every 6 months. 6개월마다 $25씩 줘서 1년으로 합쳐보게 되면 $50 주는 거를 5% 이자 준다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그 다음에 bond with fixed coupon rate is called plain vanilla bond와 conventional bond라고 하는데 plain vanilla가 여러분 뭐 바스킨라빈스 가시게 되면 스티븐 가시게 되면 plain vanilla 있잖아요. 아무런 것도 넣지 않은. 그래서 가장 기본이란 뜻인데 가장 기본 채권은 전부 다 고정금리 채권을 가장 기본 채권이라고 합니다. 고정금리 아닌 채권 뭐 있습니까? 변동금리 채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플레인 바닐라 본드라고 하지 않고 고정금리 채권을 플레인 바닐라 본드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 채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좀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 3%인데 중간까지 했어요.